우리 후보자님,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후보께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하지 않는 뭐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다. 지났다고 기억을 벌써 못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임종원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원 아니 차장 일단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말은 한 건 맞지요? 지금 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담당 기획조정심의관에 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차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 임종원 차장을 직접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좀 피해 주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됐지요. 처음에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처장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다른 부원장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후보자께서 제안했고 다른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처장이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처장께서 뭐 이상훈 전 대법관 하면서 이런 분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 안 된다. 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해서 결국 그 이상훈 대법관과 다른 또 한 분의 대법관 거명했던 분이 비토된 건 사실이죠. 제가 후보자께서 왜 이상훈 대법관이나 또 다른 대법관은 왜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사 대상이 행정처 차장 이하 그리고 실국장들이었는데 이상훈 대법관님 경우는 다 행정처에 근무하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대법관은 누굽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건 좀 비겁한 답변이신 것 아닙니다. 같고. 제가 본인이 문제 제기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대법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께서 저 후보자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누군지 말하셔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당시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사실인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자주한 선서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날 위원장 결정은 안 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님 예. 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종원 차장이 있는 가운데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그때 했던 법원장들 말씀이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날 회의석상에서 임종원 차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죠. 저도 임종원 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건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한 40여 분 법원장 오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참석했던 법원장들이 그날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을 보고 PPT 띄워주시죠.
저 춘천지방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처장 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이거 완장차고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게 어떤 법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마치 그날의 후보자의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하는 거나 추궁하는 것들이. 지금 전국의 법관들이 3천여 명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이 뭐 480명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대부분 허수고,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3, 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정말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진정한 사법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 또 한 측면은 지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 헌재, 대법원까지 다 중요 요직을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후보자의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 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을 넘어서 현저하게 일탈한 분이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일은 어쩌면 제가 너무나 놀란 상황이라 다소 기강될 수는 있었지만은 절대 저런 의도나 취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는 법관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대법원장이 혹시 되면 숙청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법관을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법관을 결코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청문회 마지막 질의로 송금주 위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진행상 오후 첫 질의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14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 가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요청된 14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 안 한 것, 언제까지 낼 수 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12시까지 가능하다 못하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아니, 제게 온 거는 뭐 곧 제출 가능하다 이런 표시가 되어 온 것이 있는데 누가 탄 거죠? 어, 14건 중에서 부산법원 설문조사 곧 제출 가능하다. MBC 노조 파업 통상임금 정교조 합법화 관련 후보자 의견 제출 가능하다. 노란 풍선 이용 내용은 후보자와 상의해서 입수 확보되면 제출 가능하다. 업무 추진비 내역은 일부 곧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네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부존재가 7건으로 왔고 2건 제출 어려움, 1건 검토 중인데 제출 어렵다는 2건이 무엇이죠? 누가 회신을 했죠? 예. 예. 그 전국 법원장 간담회 속기록인데요. 예. 이 부분은 그때 아까 그 촬영도 처장님 말씀까지만 촬영을 하고 퇴장을 하고 예. 저희가 비공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장님 모두 말씀까지는 속기가 되어 있습니까? 속기가 아니라 그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속기사가 배치돼가 아니 있고 속기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법원장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법원장들 회의나 간담회는 반드시 속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는 데 비춰보면 있을 법도 한데 예, 예.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간담회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법원장 회의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 처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다 속기록하고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법원장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토론을 위해서 한 번도 녹음을 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법원장 회의라는 게 예전에는 소위 사법감독관 회의라 그래서 그때 자료까지도 남아 있는데 지금 법원장 회의의 발언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물론 법원에서 이 자료의 존부에 관해서 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기라고는 뭐 안 봅니다만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런데요. 그래도 하여튼간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자 그러면 속기록이 없으면 예. 요지라도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 법원이 그 큰 회의를 하면서 회의 내용을 요지라도 정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지를 뭐 참석한 사람 이제 내부적으로 일부 정리한 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법원장 이와 유사한 법원장 회의나 간담회 이전에도 속기록이 그렇죠. 없습니까? 예, 예, 예. 잘 이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잠깐만, 확실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출로 이랬다는 한 건은 뭐죠? 두 건이 국제인권법 그 3월 발표 중 전관예우 설문조사 결과 부분입니다. 3월 정관예우 설문조사가 어디 있지? 예. 국제인권법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 그 발표 자체를 안 했고요. 그 설문조사한 사람 저희가 그 부분 발표 자체를 안 했고 저희가 그걸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그 조사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인권법 연구의 3월 발표 자료 중 전관예우 설문조사 이거 말씀이죠. 예, 예. 이게 이 연구 모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공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제출했던 것은 다른 부분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했지만 거기서 발표를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국제인권법 연구회 임원진들은 가지고 있을 것 뭐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회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청문회 필요하니까 그걸 제출해 줄 수 있냐고 요구해 보셨습니까? 요청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예. 제출하겠다 하면 받아낼 그럼 수 뭐 있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제출하겠다 하면 저희가 예.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설문조사가 뭐 이 못 낼 정도 내용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 협조를 구하셔서 예, 예. 이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연구 모임 자체가 대법원에 소속된 연구 모임이고 지금 현직 판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관용차 운행 일지가 부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예. 관용차 운행 일지가 부존재하는 법원이 있습니까? 그 관용차 중에서 그 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그 매일매일의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데요. 그 이제 공용차 작은 관공서에도 기관장차 운행 일지는 다 작성을 하고 예. 그게 감사 때도 확인하고 이러는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전용차의 경우는 전용차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 매일매일의 이 운영 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차라는 게 뭡니까? 이제 고등부장 이상의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작성하고 고등부장 이상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공용 차량의 경우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예. 전용 차량의 경우는 따로 작성을 안 전용 해요. 차량이라도 관용 차량이고 관용 차량 운행은 다 운행 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기는 그것도 있는 걸로 정확하게 알고 부존재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 그렇다면 예. 규정이 뭐고 예, 딴 알겠습니다. 법원은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해주시되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후에 가급적 일찍 확인해서 좀 제출하도록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일단 잠깐만요. 일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이제 답변하고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마 잠깐만요.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겠다든지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2분 범위 안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2분으로 관리해야지.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 사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2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기 기조실장님, 이번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해가지고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예. 거기 53페이지를 보면 예.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예. 기조실에서 작성했 2017년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를 2017년 3월 21일 날 다 작성해서 지금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그게 뭐 녹취록을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참석했던 심의관이 그 주요 요지를 메모한 것을 정리한 것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걸 좀 그 보고 참고하겠다고 해서 그걸 왜 제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부용으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보받은 거는 예. 그 심의관이 예. 메모도 했지만 예. 비공식적으로 녹음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녹음 파일도 지금 나중에 어떤 예. 자리에서 국정감사장이나 선서하고 예, 또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는 예. 제출하지 않으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5번 이상을 없다 했으면 넘어가야지. 자, 잠깐만요.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면, 자, 이래간 진행이 안 된다. 잠깐만 계시죠. 제일 듣고 오라고. 예. 자, 그럼 2분간 하시죠. 제가 지금 사실은 주질이도 다 못 끝나고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설명은 법원이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우리 이 충분하게 점심시간에 오차시간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는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녹취록 이야기를 제들이 처음에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없다. 하여튼 그걸 계속 윽박 지른다고 녹취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 그걸 입증하든지 또는 소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거의 무슨 신문식의 이야기를 청문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합당한 거는 합법한 거는 잘 제출받되 지나치게 회의에 지연되거나 지장을 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곽상도 의원. 예, 저 신상 발언까지 좀 겸해서 같이 좀 하도록. 신상 발언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서부지법 원장하고 서부지법 조판사의 그 인권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지 시간이 지금 2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상 발언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2분 안에 하고. 그 자료는 안 내십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지 서부지방법원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 신상 발언.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유서 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제가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그 기소하게 했는지, 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민사소송의 또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유서 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한 분을 제외하고 송금주 위원님을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부분 허수고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30-40명의 핵심 코어 그룹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 준비를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 정말 사법부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진정한 사법부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 또 한 측면은 지금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 헌재, 대법원까지 다 중요 요직을 그들만이 차지하고 있어서 후환이 두렵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후보자의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 행정권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을 넘어서 현저하게 일탈한 분이어서 회의석상에서 임종원 차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죠. 저도 임종원 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건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한 40여 분 법원장 오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참석했던 법원장들이 그날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을 보고 PT 하나 PPT 띄워주시죠. 저 춘천지방법원장이 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처장 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 이거 완장차고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게 어떤 법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사람 같았다. 마치 그날의 후보자의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하는 거나 추궁하는 것들이. 지금 전국의 법관들이 3천여 명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이 뭐 480명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대법관은 누굽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니, 그건 좀 비겁한 답변이신 것 아닙니다. 같고. 제가 본인이 문제제기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대법관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께서 저 후보자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누군지 말하셔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당시 제가 일단 기억하기로는 사실인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자주한 선서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날 위원장 결정은 안 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님 예. 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임종원 차장이 있는 가운데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그때 했던 법원장들 말씀이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몰아붙이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처장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다른 법원장님들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후보자께서 제안했고 다른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이 여러 논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처장께서 뭐 이상훈 전 대법관 하면서 이런 분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맞지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 안 된다. 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제시해서 결국 그 이상훈 대법관과 다른 또 한 분의 대법관 거명했던 분이 비토된 건 사실이지요. 제가 후보자께서 왜 이상훈 대법관이나 또 다른 대법관은 왜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조사 대상이 행정처 차장 이하 그리고 실국장들이었는데 이상훈 대법관님 경우는 다 행정처에 근무하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성에 우리 후보자님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후보께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하지 않는 뭐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다. 지났다고 기억을 벌써 못한다고 발뺌을 하십니까? 임종원 차장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번 문제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사실이죠?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원 아니 차장이 일단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말은 한 건 맞지요? 지금 행정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담당 기획조정심의관에 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원 차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으니 임종원 차장을 직접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좀 피해 주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됐지요. 처음에는